웹 개발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현대의 웹 프레임워크들이 처음에는 많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초래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여기서의 오버헤드는 편의성, 안전성, 이식성, 추상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추가로 소모되는 시간, 메모리, 계산량 등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AI 코딩 어시스턴트로 인해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바닐라 코딩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의 효율성과 단순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는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웹 개발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복잡성이 여러 면에서 인위적 자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개발자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개발자 스스로 선택한 도구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요? 웹의 초창기를 떠올려 볼까요? 개발자들은 순수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우아하진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했고, 이는 구조화, 재사용성, 그리고 더 나은 개발 경험을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로 큰 찬사를 받으며 지배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프레임워크들이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추상화 위에 또 다른 추상화를 더 씌운 것일 뿐일까요?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헤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줄의 직관적인 돔 조작만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모던한 리액트 방식은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만큼 리액트만의 문법과 구조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를 옹호하는 주장은 대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워크는 이 부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재사용 가능한 버튼을 만들기 위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방식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레임워크 자체가 주는 오버헤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한 HTML 요소 하나를 렌더링하기 위해 여러 겹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로 인해 추상화의 토끼굴에 빠지게 되죠. 이는 순수한 의미의 컴포넌트 재사용이라기보다는 추상화를 위한 추상화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가상 돔 개념은 종종 혁신적인 성능 최적화 기술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컴포넌트 모델의 복잡성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복잡성이 초래한 성능 저하를 다시 최적화하려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결코 대가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커진 번들 크기, 더욱 복잡해진 빌드 파이프라인, 개발자에게 가중되는 오버헤드 부담, 증가하는 오류 가능성, 신규 팀원에게 높아진 프로젝트 합류 장벽이 있습니다. 의존성 위에 또 다른 의존성,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취약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중심의 CSS 프레임워크인 테일윈드와 같은 도구들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빠른 스타일링을 목표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나치게 길고 해독하기 어려운 클래스 문자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심지어 AI조차도 이러한 클래스를 해석하는데 애를 먹으며 각각의 유틸리티 클래스를 실제 CSS 속성으로 하나하나 번역해야 합니다. 테일윈드처럼 장황한 방식이나 단순한 CSS 모두 같은 시각적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AI가 둘 다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테일윈드의 읽기 어려운 방식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등장은 진정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AI 도구들을 빠르고 지식이 풍부한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관련 문서와 스택 오버플로우 게시글을 사실상 다 읽었다고 봐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근본적인 컴퓨터 과학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AI에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구현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탄탄한 컴퓨터 과학 원칙에 기반해 작동합니다. 차이점은 프레임워크의 오버헤드나
복잡한 문법 없이 몇 초 만에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AI 코딩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가 반드시 코드 검토해야 합니다. 요점은 나름 시간을 아껴주는 효과적인 페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레임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들, 상태 관리, 컴포넌트 생명주기, 복잡한 UI 업데이트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 모두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와 컴퓨터 과학의 기초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워크 없이 그런 해결책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프레임워크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발전함에 따라 프레임워크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복잡성을 증가시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개선합니다. AI 기능을 통합하려 하겠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불필요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워크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필요를 해결해 왔지만 지금의 개발 환경은 특히 고도화된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했던 것은 더 많은 추상화의 층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를 바닐라 코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AI 기반 개발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은 훌륭한 개발자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프레임워크를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바닐라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들은 앞으로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누르기 요청드립니다. 업계 트렌드와 다른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